자, 오비스통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비스통 대표 강사 김영철 선생입니다. 자, 이제 확률과 통계 수업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죠? 수 1에 이어서 확률과 통계가 이제 이어질 텐데, 지금 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고등수학 상하 그리고 수 1에 이어서 확률과 통계까지 이렇게 이어서 쌤 강의를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확률과 통계부터 바로 수업을 시작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죠? 쌤이 생각하는 선행학습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OT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게 되면, 선행학습을 한 이후에 각 교과 과정이 들어갈 때 시험 대비라는 걸 하게 되잖아. 그죠? 미리 개념을 배우고 학원이 됐든 과외가 됐든 인터넷 강의가 됐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선행학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그 과정을 본격적으로 나갈 때 시험 대비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게 되지. 근데 선행학습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지만, 선행학습할 때 선생님이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빠른 선행은 의미가 없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시험 대비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시즌이 들어갔을 때 그동안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뭐 하고? 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의 양을 늘려서 말 그대로 시험을 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험 대비인데, 선행을 너무 빠르게 하다가 제대로 정리가 잘 안 되면 시험 대비 기간에 가서 정리하고 문제풀이 양을 늘려야 되는 타이밍에 꼭 이런 걸 하게 되거든. 다시 공부를 하게 돼. 다시 무슨 공부를 하게 돼? 개념 공부를 하게 돼. 이러면 당연히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의 선행학습의 목적은 시험 대비에 들어갔을 때 나는 이제 개념 정리는 완벽하게 끝났고, 말 그대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의 양을 늘리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는 연습을 해서 말 그대로 시험을 대비하겠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행학습을 할 때, 우리가 확률통계 수업을 들어갈 때 너무 빠른 선행을 하는 속도에만 맞추지 마시고, 빠른 선행 말고 안전한 선행, 오케이? 그리고 단단한 선행. 자, 요런 방법의 선행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 들어가서 혼란스럽지 않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오비스통 학생들은 선행을 들어갈 때 우리가 주간 완전학습을 하게 되지? 자, 주간 완전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간 완전학습에 대한 이야기는 쌤 블로그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거기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우리는 일주일을, 우리가 수업하는 요일, 우리 학생들에 따라서 쌤 강의를 듣는 요일이 누구는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화요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일별로 쌤이 쓰진 않고요. 일주일을 7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첫 번째 날,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첫 번째 날을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날로 정합니다. 이렇게요. 네, 첫 번째 날은 강의를 듣습니다. 쌤이 진행하는 과정은 한 단원이 보통 2시간에서 길어봐야 2시간 30분 정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틀에 나눠서 듣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하루에 듣는 것을 권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를 할애해서 강의 1강 정도를 해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강의를 듣고 나면 그 다음날 우리가 해야 되는 1차 복습이 있지. 1차 복습. 1차 복습이 바로 뭐야? 그렇죠. 개념 카드와 해설지죠. 개념 카드와 해설지. 자, 아마 여러분들은 쌤한테 계속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각 오비스통 학원에서 코치 선생님들한테 계속 관리를 받고 있었던 친구들이라면 개념 카드는 계속 되어 있을 거야.
고등학교 1학년 상파트부터 중파트, 하파트를 넘어서 수1을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개념카드를 작성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 처음 듣는 학생들은 작은 수첩이나 연습장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네, 사가지고 우리 그 교재에 보면 우리 교재에는 개념을 쓰는 란이 없잖아. 그죠? 이렇게 박스가 있고 란이 없는 게 아니라 개념이 없죠. 개념 자체를 여기다 쌤이 서술해 놓지 않기 때문에 요 박스에 쌤이 강의를 하면서 정리해주는 요 개념,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설명해주는 문제풀이 스킬, 그죠? 그 다음에 유형에 대한 접근, 자, 이런 것들을 필기하면서 수업을 듣게 될 텐데 그 필기하면서 수업을 듣는 내용을 가지고 박스에 있는 내용을 다시 수첩에 깨끗하게 정리하는 걸 우리가 개념카드라고 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듯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개념이나 모르는 유형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이제 개념 카드를 찾으면서 문제풀이 연습을 할 거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이제 개념 카드.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설지는 뭐야? 해설지? 쌤 수업을 들을 때 원칙이 뭐예요? 강의 듣기의 원칙. 쌤이 정리해주는 박스에 정리하는 저 개념의 내용은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쌤이 뭘 해줄 때는 문제를 풀어줄 때는 필기를 하지 않는다. 충분히 뭐만 한다? 이해만 한다. 알겠죠? 박스 내용은 필기를 하고 문제풀이는 필기를 하지 않는다. 충분히 이해만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다음에 개념카드를 작성한 뒤에 그러면 필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교재에 개념 하나당 문제를 쌤이 몇 개씩? 2개씩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그지? 그럼 2개의 문제에 대한 필기가 당연히 되어 있지 않겠죠. 여러분들은 여기에 뭐 중요한 표시라든지 아니면 정답 정도만 적혀 있을 테니까 이 문제가 내 힘으로 풀리는지를 확인해 보는 작업입니다. 해설지는. 그리고 쌤의 문제집은 쌤의 개념 통달 교재에는 해설지가 없죠. 여러분들한테 줄 때 해설지 일부러 주지 않는단 말이지.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직접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풀면서 더 좋은 건 내가 옆에 있는 누군가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설지를 작성해 보면은 내가 이걸 진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하다가 까먹으면 어떡하지? 잘 기억이 안 나. 분명히 들을 땐 알았는데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그럼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면 돼요. 알겠지? 제발 부탁인데 쌤이 문제를 풀어줄 때 그걸 적어서 그걸 마치 내가 아는 것처럼 적혀 있는 걸 읽지 말란 얘기야. 적혀 있는 걸 읽지 말고 비어있는 부분을 내가 적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완전히 내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1차 복습을 하시고요. 자, 1차 복습 뒤에 우리 하는 거 뭐 있죠? 세 번째 날 2차 복습 있죠? 2차 복습. 자, 2차 복습은 뭐 한다? 쌤이 쌍둥이 문제로 만들어 놓은 유형 통달 문제를 풉니다. 유형 통달 문제를 푸는데 요 문제를 풀 때는요. 자, 풀이를 하고 요거는 정답지를 쌤이 뒤에다 만들어 놨으니까 채점도 하고 그리고 오답 정리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쌤이 만들어주는 요 유형 통달 문제는 쌍둥이 문제야. 개념 통달에 있는 요 두 문제하고 거의 똑같은, 숫자만 조금 바꿔놓는다거나 표현만 약간 다 바꿔놓은 그런 쌍둥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3번 개념에 2번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면 바로 답지를 보지 마시고 3번 문제에 2번 문제가 안 풀렸다면 개념 통달에 있었던 3번 개념에 2번 문제가 아마 잘 안 됐을 거야. 근데 그냥 넘어갔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안 풀리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전하고 단단한 선행이 아니야. 그냥 배우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는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문제가 막히면 개념 통달에 있는 책을 꺼내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개념을 정말 잘 알고 있고 내가 이 2번 문제를 정말 잘 이해했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닌 것 같다, 내가 그냥 아는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간 것 같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고, 알겠죠? 그런 다음에 충분히 이해가 간 뒤에 유형 통달을 풀면 쌤이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충분히 개념 통달을 이해하고 개념 카드를 만들고 해설지를 쓰면 유형 통달에 있는 문제는 거의 다 맞춥니다. 알겠죠? 오답 노트를 많이 한다거나 엄청 틀려갖고 온다거나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개념 통달을 충실히 복습하지 않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충실히 한 단계 한 단계를 다 충실히 하셔야 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2차 복습까지 하시고 나면
네 번째 날은 우리 오비스통 학습센터에 가서 뭘 하게 되죠? 공부를 잘 해왔는지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게 된다? 숙제 검사를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숙제를 잘 했는지, 강의는 잘 들었고, 개념 카드는 잘했고, 해설지는 잘했고, 유형 통달도 잘 했는지를 검사를 받으시고,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질문이 끝나면 뭘 한다? 테스트를 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테스트를 보게 되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쌤의 경험에 의하면 1차 복습과 2차 복습을 충실히 하면 테스트는 다 통과합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 쌤이랑 같이 공부해온 친구들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어느 주에 주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주가 있다면 정말 그 단원이 어려워서였는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복습을 안 해와서였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 거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과를 하는 사람들, 자, 통과를 하는 사람들과 통과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통과를 하는 친구들은 이제 이어서 다음 과정을 들어가시면 돼요. 다음 과정보다, 다음 과정은 이제 기본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단단하게 개념 공부를 합니다. 그죠? 기본서는 여러분들이 선택해도 좋지만, 각 코치 선생님들이 추천해주는 기본서가 아마 있을 거야. 쌤 지금 촬영 중이라 어떤 특정 책을 홍보할 수는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추천하는 책이 있을 테니까, 이 추천하는 책을 가지고 기본서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주시는 거고, 통과가 안 된 친구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기본서를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은 기본서를 한 번 더 공부한 뒤에 재시험을 보게 됩니다. 재시험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요게 우리가 네 번째 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날은 우리 이제 뭐 한다? 양치기 하셔야죠. 양치기. 이제 문제풀이의 양을 늘려서 이제 속도도 좀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유형들을 이제 많이 체화하는 그런 양치기. 뭘로 한다? 우리는 CPR 교재를 가지고 양치기를 하죠. 메가스터디에서 나온 책이에요. 쌤이 현재 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추천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메가북스에서 나온 CPR 교재를 가지고 양치기 연습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여섯 번째 날은 뭐 한다 이제? 이런 공부가 모두 끝나면 쌤이 늘 강조하는 게 뭐야? 누적적 복습. 알겠죠? 개념이 계속 나가더라도 복습은 그 전주나 혹은 그 주 걸 하는 게 아니라 복습은 늘 처음부터 하는 거죠. 처음부터 누적적으로 복습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재료가 뭐라고 했죠? 모의고사. 그렇지. 그래서 우리 오비스통 학생들은 매주 주간 모의고사를 보게 되죠. 당연히 이 주간 모의고사의 범위는 어디부터겠어? 그렇지. 수원 앞에서부터겠죠. 그죠? 계속 누적적으로 우리는 복습을 해 나갈 거니까. 알겠지? 그렇게 해서 매주 주간 모의고사를 보면서 우리가 일주일의 학습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날은 비워둡니다. 마지막 날은 비워둬서 혹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없었는지, 혹은 부족한 것은 없게 다 했는데 추가적으로 난 선생님 문제집 한 권 정도 더 하면서 가고 싶은데요, 아니면 저희 학교에서 부교재가 있어서 부교재를 공부하는 시간도 또 필요해요 라고 하면 일곱 번째 날에 보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주일을 완벽하게 해내면 매주 쌤이 약속한 대로 매주 한 단원씩 무조건 끝나게 됩니다. 알겠죠? 이게 쌤이 생각하는 플립러닝의 최대 장점이고, 일반 학원을 2번, 3번씩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야. 알겠죠? 계속해서 관리해 주실 거고, 코치 선생님들이 제재가 가해질 테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짜놓은 이 프로그램대로 강의 제때 잘 듣고 1차 복습, 2차 복습, 숙제검사와 테스트, 그리고 양치기 문제풀이 연습, 매주 보는 주간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일주일씩 공부를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케이. 자, 그럼 이 정도면 됐으니까 OT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본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